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외울 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세부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크게 좀 나눠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우리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호르몬부터 배우거든요. 내분비샘에서 생성해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하고 표적기관에 가서만 작용을 하며 굉장히 미량으로 생리작용, 인체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했고요. 신경하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걸 비교했을 때 신경의 작용보다 전달 속도가 혈액을 통해 이동하니까 속도가 느리고 효과는 지속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호르몬은 다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호르몬 몇 가지 찝어줬습니다. 첫 번째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입니다. 이 자극의 동그라미 쳐보면요. 우리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어딘가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TSH도 여기 있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여기도 자극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부신거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이거예요. 부신 어디냐면요. 여기가 부신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뇌하수체 후엽, 이거는 꼭 외워야 되죠.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콩팥에 가서 수분 제흡수,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 이건 꼭 외워줘야 되죠? 채찍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 세포들에게 빨리 물질 대사해 하고 촉진을 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요즘 들어서 겉질, 속질 둘 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외워주세요.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둘 다 혈당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요, 겉질이 호르몬, 여기 위에 있는 부신거질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거고요.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올 때는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경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여러분. 화살표 잠깐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교감신경이 속질을 자극한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정말 자주 나오는 이자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혈당 감소시키고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혈당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다 친 것 같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것만 친 거니까요. 이 정도는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럼 항상성 유지 원리로 넘어가서요.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그 원리, 그 성질,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유지가 되냐?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입니다. 결과가 원인을 음성이잖아요.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피드백이에요. 되먹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예로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 나오는데요. 티록신이 나오려면요. 시상하부부터 시작이에요. 시상하부에서 티록신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는 갑상샘을 가서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티록신의 역할이 뭐였죠? 맞아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플러스해서 자신을 나오게끔 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티록신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다, 더 양이 많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된다면 TRH, TSH의 양이 줄어들어서 억제하니까요. 그래서 티록신의 양이 다시 줄어들어서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기량작용입니다. 서로 한 가지 기관이나 한 가지 요소에 작용하여 반대 효과를 내면서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인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굉장히 대표적인 기량작용의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항상성 조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량 조절 과정입니다. 일단
고혈당일 때부터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일단 이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자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요.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이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자가 감지하고 인슐린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중추인 간내 시상하부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간내 시상하부가 신경으로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요. 그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과 이자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 부교감 신경은 항상 이렇게 써주자고 했죠? 베타세포를 자극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베타세포, 이자의 인슐린 이렇게까지 이어서 생각해 주세요. 자, 반대예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와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죠. 맞아요.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저혈당일 때는 이러한 조절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내 시상하부에서 신경으로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기도 해요. 그 신경은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우리 부교감신경하고 반대로 생각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에만 거기에만 뻗쳐 있는 게 아니고요. 부신 속질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도 혈당량을 높여주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고요. 이 에피네프린은 또다시 똑같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외우자고 했습니다. 하나 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펜으로 써주자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부신 거치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부신 거칠에서 우리 선생님 너무 점이 비루하네요. 이렇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또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 3개는 외워줘야 돼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그래프는 식사를 하고 나서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요. 포도당 그래프랑 인슐린 그래프랑 같이 가는 거예요. 포도당, 혈당량이 높아지면 그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인슐린의 농도는 비슷하게 가는 거, 인슐린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요. 글루카곤은 반대예요, 반대. 혈당량이 높으면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은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포도당과 인슐린을 같은 모양으로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 체온 조절은 고온 자극일 때, 저온 자극일 때 이렇게 2개 배웠잖아요. 이 중에 뭐가 더 자주 나온다 그랬죠? 맞아요. 저온 자극일 때가 더 자주 나옵니다. 더 빈도가 높으니까요. 저온 자극을 기준으로 좀 암기를 하고 고온 자극은 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온 자극이 오면 열 발생량을 높여야 됩니다. 열 발생량을 증가,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우리 몸이 조절되어야 되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면요, 여러분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을 증가하면 돼요. 혈당량을 높여주고 그 혈당, 그 포도당을 가지고 온몸의 세포가 일을 하게 하면, 지금 선생님 채찍질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면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면서 열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세포호흡 결과 열이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끔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 부신 속질을 자극하려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하죠.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근육이 떨려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이런 모양으로 수축하게 되면 바깥으로 발산되는 열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온 자극 가볼까요? 근데 이거 색깔을 맞추고 싶어요. 저온 자극 이렇게. 자, 고온 자극은 보라색으로 가겠습니다. 고온 자극은 반대예요. 결국에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온 자극을 외우면 고온 자극은 조금 더 쉬운 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온 자극일 때는 티록신, 에피네프린 증가시켰지만 고온 자극일 때는 물질 대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양만 줄이면 됩니다. 알겠죠? 티록신 감소, 교감신경 작용 억제예요. 피부 근처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려면요. 여기에 작용하고 있던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하면, 억제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적으로, 요거랑 요거를 대조적으로 암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삼투압 조절로 넘어갈게요. 삼투압 조절로 가자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혈장 삼투압이 감소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쉬운 게요. 혈장 삼투압은 A, D, H, 항이뇨 호르몬의 조절로, 요걸로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ADH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밑에 정리해 놓은 이 점점점점 보이죠? 좀 내려갈까요? 자, 여기 보이죠? 선생님 옆에 여기 보이죠? 이 점점점점을 쭉 외워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는 내 몸이 짜졌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너무 짜졌다. 삼투압이 증가했다.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면 물을 많이 재흡수해오니까요.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고 오줌량 감소하고 물을 많이 재흡수했으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때 배설하는 오줌은 적고 진한 오줌을 배설한다라는 거를 세트로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혈장 삼투압이 감소했을 때, 내 몸이 싱거워졌을 때, 물이 너무 많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물의 재흡수량을 감소시켜서 막 많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줌량 증가하고요.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랑 대조적으로 또 외워보자면 ADH량이 감소하면 수분 재흡수가 감소하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며 오줌량이 증가하고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대예요, 반대. 많고 묽은 오줌을 배설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ADH의 양이 많으면 어줌, 튀게, 진해, 헤비해 라고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ADH의 양과 맨 마지막에 있는 오줌의 삼투압을 같이 외워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열공하고 다음 미니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